김성교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군송교회 나오셨나요? 군송교회 회장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군송교사회 회장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계획에도 드렸으니까. 이석영 기도 할까요? 순서 있어요? 네,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서지를 자꾸 주십시오.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하시면 성령께서 모바일로 회장님이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영 분목단장님 기도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의 또 안보와 군선교를 또한 책임지는 또 현역 군목과 군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많은 군인 교회들과 또 군 장병들을 섬기느라 우리 총회에 군선교 기관들을 이렇게 많이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개 기관, 유관 기관들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 또 중요한 업무들을 또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총회가 모든 면에서 군선교의 성공에 서게 하시고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을 이끌어나가는 복된 군선교의 업적을 남기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의를 인도하시는 부장님께 함께 하시며 오늘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군선교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씩 우리가 좀 인사하는 순서, 이 순서에 들어 있는데 한번 그러면 좋겠습니다. 군송교회, 군송교사회, 군목단 그리고 군송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 자기가 잠깐씩 하시죠. 예, 회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중앙회 박창신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 좀. 아니 저는 이쪽에. 아 이쪽으로 할까? 네, 삼쪽에 황성 목사입니다. 이쪽으로 예, 저는 회록석이 맡고 있는 최상호 목사입니다. 예, 회계를 맡고 있는 이정당입니다. 군성교사회 회장 조재선 목사입니다. 군성사의 송무 권일 목사입니다. 군성교사회 설계 박우리 목사입니다. 군성교사회 회계 이정수 목사입니다. 군목단 단장 이성영 목사입니다. 우리 군목단장님 최근에 아주 기도 제목이 딱 응답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군성교 부장 유광철 목사입니다. 서기 박영수하고 총무 김동준 목사입니다. 모처럼 우리 연속 회의를 4대 기관 연속 회의를 갖게 됐고요. 이 자체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다,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 기관별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고 할 때에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서 볼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106회 총회 때에 4대 기관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결의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4대 기관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군성교부 일을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장이나 그런 대화의 시간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연석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109회기 총회를 맞이하면서
군 선교부는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면서부터 두 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이 군선교부의 일은 다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검토하고 검증하고 실천하면서 확인된 그런 중요한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실하게 감당을 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게 변했다. 아까 서정열 장로님이 그 정책 특강을 그렇게 하셨는데 변화된 군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것도 나오던데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군선교를 감당할 것인가라는 이 과제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군선교연합회의 10대 교회 중심으로 교단 중심으로 그러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 교단은 또 틀려요. 연합회 활동을 이제 해보신 그런 경험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그럴 때 봐서 알겠습니다만 신학과 성경관 자체가 너무나 틀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 중에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그런 교단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고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간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현실 속에서 군선교 열매를 맺는데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틀려요.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내어간 생활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복음의 개념까지도 엄청나게 편차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군선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서의 군선교 정책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단 군선교의 바람직한 거는 계속 더 세워져 나가고 또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미흡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그 여백들은 우리가 채워가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9회기 군선교부는 사실 세 가지의 초점을 새롭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리서치를 하고 살펴보면서 과제를 정하고 있었어요. 크게 기본적으로 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합동 군선교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군목 또 군선교사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군인교회를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인교회 입양 운동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볼 때의 자매결연이나 파송은 있는데 상당히 제한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입양 운동을 일으키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우리 서정열 장로님 그 특강 속에도 나오던데 비슷한 겁니다만은 내무반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군종 사병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지금 각 지교회,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대하는 청년들, 그게 사병이든 하사관이든 장교든 속수무책이에요. 일단 입대를 하면 그냥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입장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청년 군 선교사 파송 운동을 일으키자. 그것도 이제 정책 속에다 포함해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현재 두 가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작년에 그 총회 임원 상비부장 연석회의 때에 우리 군성교부 쪽에 그 할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올 초에 21개 상비부 중에서 제일 먼저 총회장님이 우리 군성교부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해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향을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했고 또 총회장님이 즉석에서 수용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을 CTV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특집으로 실착. 두 번째로는 기독신문의 60주년 기념으로 특집 대담 그 내용을 갖다 실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이 끝나면은 총회장님이 전국 교회에 담화문을 발표하겠다. 네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겠다. 다섯 번째는 이 내용을 그냥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전국 교회에 SNS라는 매체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확산시켜달라.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그 제안을 총회장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제안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기독신문 태준호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달라 그렇게 했고요. 또 저도 현재 부족하나마 기독신문 이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사님과 함께 그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여기에 관련된 CTV와의 그 대담 프로그램이 녹화가 됐어요. 지금 제가 녹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그대로 드리고 그대로입니다. 이게 대본 그대로 드리고 함께 이해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프린트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6월 26일 날 군성교 정책 연구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이건 이제 두 단계로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군성교에 필요한 과제가 뭔가, 연구 과제가 뭔가를 꾸준히 리서치해 왔고요. 그래서 세 개 영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단 군성교부의 그 정책을 위해서 연구될 과제를 정하고 6월 26일 날 그 실질적으로 정책 연구 세미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모으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위해서 2차 리서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월 말경에 이때는 이제 그 우리 합동교단 군성교부 정책 연구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수립 세미나를 가질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연구할 수 있는 교수님들에게 연구 과제를 드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을 통해서 다음 총회장인 장봉생 부총회장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110회기에 군성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담과 뉴스 매체, SNS 매체를 통해서 군성교의 중요성이 이렇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게 이렇고 더 지원해 줄 게 이것이고 보완해 주고 힘이 돼 줄 부분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국교회에 알리면서 그 마음들과 생각을 관심을 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세미나로서 팍 묶어가지고 정책 연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바로 다시 리서치하면서 정책
수립 세미나를 8월 말에 가져서 총회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먼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하나씩 좀 가지고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으로. 예, 이거 하나 있죠? 네, 남은 내용은 네, 벌써 자, 거기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20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죠?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이 CTV 스태프들에게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첫째로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21개 상비부 중에 상비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것은 군성교부밖에 없대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데 군성교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을 한 것이 과거에는 없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이것은 현 총회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더러 다음 총회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장봉생 부총회장님은 정책총회를 표방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 정책에 관한 이런 내용을 함께 이뤄가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간단하게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중간에 1번 있죠. 첫 페이지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변화에 맞게 우리 정책을 수립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은 3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군성교 정책연구, 군인교회 이재운동, 청년 군성교가 파송운동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 합동교단의 군성교 정책이 필요한가? 그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충신대 사당동 캠퍼스에 가면은 개혁 신학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건물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혁 신학은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곳곳에 많이 붙여놨는데. 이것은 사실 원래 우리 신학 사상이고 성경관이고 신앙관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과 협력할 거는 잘 협력하고 또 발전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또 종교 개혁 신앙과 개혁 신학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교단으로서의 정책은 구석구석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뒤에 또 일정들이 좀 5시간들이 끝났어요. 4대 기도하는 4대 회의인데 구석교 공부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요점을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종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교단이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뒷받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숙고해서 군선교부 정책 중에 하나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군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은 군선교사님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신분과 재정 부분과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초점 두고 나눴고요. 군인교회 입양은 자매 결혼이나 또는 파송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가족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군인교회 또 그 군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 군선교사 파송 부분, 이것은 각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돌봄받는 대상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또 그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목과 군선교사님과 군종도 함께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군선교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춰 나오고자 하는데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격을 조금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군목과 군선교사님들은 우리가 4대 기관을 구분한다면은 현장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군선교회는 구분을 상대적으로 한다면은 지원하는 그러한 회입니다. 군선교부는 군선교에 관련된 것을 진행하고, 우리 규칙상으로 되어 있어요. 군선교회와 그다음에 군목당과 군선교사회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데, 이 군선교부는 사실은 정책과 진행에 관해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 군선교부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기관에서도 도움될 만한 그런 의견들도 해주시고요. 같이 협력하면서 이번 기회에 군선교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한 말씀 드릴 수 되겠습니까?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최근에 제 목표 현장으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게 신대원 학생들이 장학금을 왜 안 주냐.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리고 그런 게 대한 혹시 부장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최근에 네. 학교 측하고 이제 우리 총회 측하고 네. 그 군목 부분 말하는 거죠. 군목 후보생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이 감사위원들이 학교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율을 했어요. 예전에 그 결의된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2억 5천은 우리 총에서 간다고, 나머지는 또 학교에서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아, 그렇죠. 네, 바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그 감사위원들이 역할을 잘했더라고요.
또 다른 말씀. 아까 우리 군선교사님들과 간단하게 대화 나왔는데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선교사의 이 종의 헌법에 합당한 어떤 노예나 그런 어떤 신분의 어떤 개선 예.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예. 지금 현재 또 양갈래인데 군선교사 명부로 정리가 안 되고 전도 목사 강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도 목사와의 신분상의 차이가 다른 목사지만 투표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조차도 하나 우리가 딱 정해서 4대 기관이 우리 총회와 협력해서 예. 우리 군성부는 바로 우리 이제 상배부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해서 군성교부를 통해서 총회 임원회와 예. 내가 우리가 빨리 소통을 해서 헌법에 있는데 왜 안 되냐? 예. 각 노회에서 종의 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문을 좀 해서 그분들이 노회 안에서 1차 예. 투표권이 있는 그런 군선교사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오늘 1차 하나라도 이번 회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어떻게 있는가 하는 이런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노회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또 있어가지고 바로 군선교사란을 만들어 선교사 군선교사 명부에 이름을 부르니 언제든지 당장 투표를 하고 예. 회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금 전도 목사는 좀 서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개선되는 게 좋겠다. 예. 네. 저희 노예도 선교사로 해가지고 따로 분류해가지고 투표권 주거든요. 그렇습니까? 노예마다 조금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안 되는 이 노예가 꽤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찍고 네. 해결해 나가도록. 네. 오늘 안에 결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4대 연습회에서 토론회를 해야 돼. 네, 결의를 네. 하는 것보다도 토론회 하는 거. 어차피 군 선교사회에서 문서화를 해서 군 선교부로 해주면 그래서 청원을 각 노에 이렇게 청원을 해서 올라와야 이 저희가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결의했다고 해서 노예 청원을 올리라고요? 임원회로 바로 얘기해가지고. 노예 청원을 아니, 굳이 할 필요는 아니, 없다. 그래도 군 선교부에 올려서 네. 군 선교부가 이런 내용으로 염원에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떻게 저기가 여기서 결의한다고 우리가 오늘 4대 기관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자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4대 기관에서 담당 우리 군선교회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안하고. 충분히 제안하고 네, 우리 4대 기관 연석회에서는 거기에 동의하고 뜻을 모아서 군선교부를 통하여 종의 임원들과 일단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의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각 노회에 지시 공문을 내리는 게 제일 좋다. 다시 이게 헌법 개정이 아니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문제니까 시행 안 하기 때문에 절차를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오늘 의논한 걸 군성교부에서 기억이 있어요. 해가지고 헌의안을 군성교부장 이름으로 총리에 그거를 넣어야 됩니다. 총리에. 여기다가 근데 임원회하고 백남회도 이게 하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신분이니까. 그래서 노회에서 군성교사들에 대한 지위를 선교사 지위로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제일 그걸 좋지. 인정을 하라 그래. 해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애로가 뭔가 하면은 그 문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 선교사 명칭만 넣어놨는데 처음에도 그거 하면서 또 만나면서 선교사 군선교사가 투표권을 가진 정의원이 되려면 노회 정의원이 되려면은 그 섬기는 교회가 그 노회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은 신분이 되는데 목사는 목사인데 무임이 전도잖아요. 전 무임이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교사 군선교사가 예를 들어 산돌교회 한다면 그 산돌교회가 군선교 교회가 그 노회에 소속이 돼야 이분이 그 시무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사님들은 그 지교에 안 들어가잖아요, 교회가요. 해외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는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교회에서 파송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소속한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파송할 수 있죠. 제가 예. 제가 군목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군목들은 군인 교회는 합동이 가면 합동 목사입니다. 군대 교회는. 왜냐면 군대 교회는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있는데 내가 합동으로 지금 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리교 교회가 아니 군인 교회가 아니고 합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만 더 설명만 잘 그러니까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불선교사들은 노회에서 파송을 하든지 지금 교회에서 파송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교회를 시무하는 그 내용이 실제가 뭐냐. 요거까지 이제 애매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아까 황 목사 말씀처럼 군인교회 저희 노예는 그냥 우리 산돌교회 우리 또 목사님들 네. 산돌교회 우리 딱 교회 주소가 딱 나와 있고 선교사라 군선교사라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노회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다른 습관 노회에다가 다르다니.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거기는 네,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말씀한 그 교회는 교회가 노예에 가입이 되도록 하고서 아니, 목사가 있으면 군대는 제가 네. 불목인데 군인 교회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교단이 없으면 열 교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가 가면 감리교로 촛불 세워놓고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군성교사라는 분들이 지금 59명이고 네. 그러면 노예가 59개잖아요. 네, 그렇죠. 59개 해당 노예에 그러니까 그 부장님 이름으로 한번 그 공문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 전국 노예 다 전체 166개 노예가 해당이 안 되고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예.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돼. 아니 이제 헌법이 그게 되면은 그러니까, 헌법이 그래야. 되어 있으면 결국은 노예에서 적용하느냐 안 적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 노예에 그래서 노예 리스트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예, 해당 노예인데 네. 현재 그렇게 안 하는 노예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하고 예, 있어요. 예, 하고 예. 있어요. 굳이 가지 굳이 총회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아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이미 예. 헌법적 직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돼 있잖아요. 노예에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저희 반적용은 반적용 안 되고 있으니 이 현상을 얘기해서 어느 노예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예. 선교사님 통해 바로 파악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노예를 공문에서 그 노예만 집중적으로 지시사항으로 근데 바로 거기 해도 그 노예에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은 그 사실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노예 소속 교회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 등록은 아예 이제 정부에서도 보증을 해주는 거고 공식적인 활동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지 않냐 이런 그게 있는데 어쨌든 공문을 일단 보내서 예.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그러니까 박공희 목사님 같은 경우가 당장 인정을 해주라 이렇게 그런 해야 근데 저희 구미노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주소나 교회 자체가 노예 소속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군대 땅이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실은 없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몇 번 하고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임시 노예 때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들이 그래서 나오셔서 총회에서 사실은 지시를 해줘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한두의 노예들이 이렇게 이제 하죠. 이 거기다가 부분에 해주고. 대해서는 절차법과 내용상의 부분들을 군선거부에서 확인해서 해가지고 처리하면 돼. 가능한 그거는 원래 신속하게 조치하는 걸로 이번 총회 때 올렸었죠. 검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성환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근거 있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확실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서 헌의하든지 아니면 헌의에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추진만 하든지 그런 세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서 여기 이제 총회 군성교사라는 명칭이 2019년에 합동측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졌거든요. 저는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합동측에서 군성교사라는 명칭이 공식화됐다는 것에. 근데 이제 저희가 당장 군성교사회가 가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올해 12월 되면은 은퇴하시는 분이 8분이 되는데 후임 계획이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8명이 당장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후속 후보생들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그게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대담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군성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한쪽에서 지금 총회장님도 거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GMS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이거 리서치하면서 GMS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GMS를 세우신 그 분이 계세요.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장문도 구해보니까 그분 의견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구상 총회적인 구상 중에 하나는 GMS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이 한쪽에는 확정은 안 됐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GMS 체제냐 아니면 GMS 안에 군성도 국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게 효과적인가라고 이제 연구 과제를 놓고 검토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현재로서는 갑자기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군성교육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갈등돼 왔던 내용인데 그 해외 GMS처럼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우리는 여기 이제 각 부대가 있고 군부대 있고 이게 있는데 군성교사들만의 게 아니고 군목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군목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군성교사들은 열정적이거든요. 자비랑 합의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입양이는 노예 입양인 그 말이 노예에서 한 노예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면은 두 노예에서 하나면 한 명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65세 정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그 노예에서 후임자로 보낼 수 이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계가 되지. 이게 현재 뭐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너무 지금 조건이 열악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빨리 해놔서 군선교사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군선교 되실 분들도 지교회 뭐 일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해외 선교사님만큼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입양해가지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세미나 그 정책 연구 담당하면서 그 준비하는 쪽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자료와 또 현실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게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면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오종호 목사님이 총회장님 되셨을 때 이동필 군목부장님이 우리를 그 GMS 쪽으로 이렇게 총회에서 결과가 넘어가는 걸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람가가 돼가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그때 결의가 됐어요? 예. 결의가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선교사 파송하는 거하고 군선교사하고 이게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처럼 우리 각 노예에서 군선교사도 GMS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처럼 지위를 주고 그 후속을 해줄 수 있는 걸 노예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GMS처럼 그러니까. 독립적인 하나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 단체를 이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또 GM에서는 지금 전 교단이고 많잖아요. 2,100명 되는데 우리 군선교사는 쉽게 말해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 하나에는 우리 후원 단체도 있고 군선교 상비부에서 이걸 하는 거고 GM에서는 완전히 총회보다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군선교구 산하단체로 군선교회를 만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그 GMS 사역이나 이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차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군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고 네. 그래서 군선교사들이 결국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게 홍보가 되는 게 1차적이에요. 그게 홍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군목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자리가 잡힌 거야. 그 군선교사들은 아직 그게 자리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리를 잡을 거냐?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얘기들이 막 나와야 돼. 막 여기에 이 군인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막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자리가 잡혀요. 저절로. 이건 우리가 뭘 해주자.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건 여기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자. 이게 돼서 GM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은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듯이 열심히 현장 사역이 막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후발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계획들을 하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뭐 무슨 그 행사들도 계획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여서 뭘 했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뭘 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현장에서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막 나오면 전국 교회에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요. 또 다른 말씀 있으면 목사님, 예. 저는 이제 군선교 사회 서기 박근영 목사입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사실 군선교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군선교 불안은 상비부로서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군선교 사회나 총회 군선교회나 군목단이나 군선교 사회들의 이제 모든 이렇게 상황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괄적으로 이제 정책들을 만드셔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사실 군선교사다 보기 때문에 군선교사와 군목들의 입지는 이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역할 한계점도 알고 있고 저희들의 역할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군목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역할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지 않아도 군대 안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군목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이미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군선교사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대에서는 사실은 그런 간부들의 역할, 군목들의 역할이 사실 엄청난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위력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총회 군선교부지 않습니까? 총회 군선교부 하면 사실 군목들도 사실 그냥 한 회원이고 군선교사들도 사실 한 회원인데 그렇다면 군선교부라는 이 상비부에서는 군목들과 함께 군선교사들과 함께 사실 뭐 60명, 60명, 한 120명 되는 그 모든 이 군목들뿐만 아니라 군선교사들도 회원 자체의 그런 개념으로서 군선교부가 같이 감당해주고 좀 뭔가 어떤 정책이나 이 모든 모습들을 일관적으로 같이 공유해주고 공감해 주신다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목단을 도와서 더 사실은 같이 무엇을 지금 바로 어떻게 가는지 군선교부가 요구하는 방향이 어차피 군목단한테도 갈 거고 군선교사들한테도 원하시는 방향일 텐데 그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회원의 저희 딴 게 아니라 군대에서는 뭐 대급이 있고 뭐 사실 상황이 있다 치지만 총회 안에서는 같은 목사의 그 회원으로서 군선교부에서 사실 군목단뿐 아니라 군목들뿐만 아니라 군선교사들도 같이 군선교부에서 이렇게 같이 케어해주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군목단들이 요구하는 바나 요청하는 바들은 군선교사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저희는 다 오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군선교부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절포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바뀐 현행책에 좀 달라진 군생활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자료들을 모으는 거나 취합하는 것도 저희 군선교사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목이 60명이니까 군선교사 60이니까 사실 2배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협력하고 조합하는 부분으로서의 군선교부가 좀 이렇게 되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뭐 만에 하나 말씀입니다만 사실 군선교부한테 저희들이 군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교회가 좀 험난한 데도 많습니다. 근데 총회 군선교회한테나 이런 어떤 다른 큰 교회들한테는 군목들이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시면 좀 이렇게 지원도 많고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군선교사들은 군목단한테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같은 합동교단이면 좀 잘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윗부대 상급부대에 있는 군목단들이 다른 교단이면 사실은 요청이 잘 안 받아들일 때도 많습니다. 교회 수리 같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은 군선교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복음 전도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요점이라면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 바로 현실적인 현지 교회의 불편함들, 현지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부터 좀 먼저 돌봐주셨으면 좀 좋겠다. 눈을 그쪽으로 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쪽으로 좀 먼저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사실 군선교사들이나 군목들도 힘이 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장소가 제공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네. 군선교사님 부분에 대해서 초보 개선부터 해서 경제적이고 제도적이까지 조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금 하여튼 기도하면서 한번 잘 해봅시다. 내가 그 비가 세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풀어가야지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 풀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 해답이 안 나와요. 네. 지금 그걸 좀 이해해 그리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사회 전체에서 그 뭔가 이렇게 장애에 부딪히고 과거 같지 않은 그거가 훨씬 더 심각한 데 중에 하나가 국방이에요. 국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석영 목사도 가끔씩 불평하는데 그 정경두 뭐 만수집사라 그러는데 그 양반 국방부 장관하고 이럴 때 일반적인 국방 원리에 맞지 않는 조치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군조선교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당신 담임 목사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화로 했는데 핸드폰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개인주의가 이제 그대로 그걸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연 전쟁이 되겠나 싶은 그런 우려들을 사실 지금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군목들도 지금 뭐 그 개별적으로 그 개인주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많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군목단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히 그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군선교를 위해서 모였지만 군선교의 전제는 뭐냐면 국방이 튼튼해야 군선교가 됩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군선교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전체가 지금 사실 우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4대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각각의 한 개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서로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하면서 조정을 이루어서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실 정책을 만드실 때도 이제 국목당과 함께 저희 그렇죠. 군사들의 자료도 사실 같이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 얼마든지 협력해드리고 지금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대 협력기관으로 네, 네. 이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시작 단계나 저는 앞으로 점점 이게 정말 동등하게 서로 우리 뭐 교단 또 직송은 군성교부잖아요. 그 군성교부 중심으로 우리가 협력하면 뭐 점점 발전해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성교사들을 이렇게 여기 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군성교사 면증 생기고부터 우리 뭐 이장 때 계속 우리가 끌어들여 이제 몇 년 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그래 1차 이렇게 하면 제일 첫째부터 해야 되는 게 노예 소속으로 들어가서 노예에서 군성대 인정을 하도록 그걸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박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박 목사님 소속한 노예가 어디예요? 네? 국민노예에 그거 나가서 우리 교회 비싼다 하고 노예다 우리 교회 이게 노예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불성교회는 사실 그 재력이 힘이 없습니다. 재정 그래서 불성교회가 있잖아요. 김성렬 장로 있을 때는 불성교회에서 다 지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 분담되어 있는 걸 그래서 연습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째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불성교회에서 상비부장, 상비부에서 총회에다가 헌의를 하든지 아니면 총회장한테 뭐 압력을 하든지 불성교사들을 노회에서 인정을 해줘라.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 교회에 회원으로 쳐줘라. 왜 푸대지 받나? 사실 우리 노예도 내가 전도부장 일부러 들어가서 수년 동안 해가지고 불성교사 우리 아까 한영호 목사도 있지만 계속 불러 내가 인사도 시키고 활동 보고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군성교사가 있는다는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목회 못 타가지고 할 수 없어서 갔던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요. 군성교사에 대한 인식이 일반 노예에서는 그냥 뭐하지 저 사람 이래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노예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자기가 어필을 잡혀야 돼요. 가서 보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전도부장 찾아오고 노예장 찾아가고 우리 이걸 합니다. 아 너가 그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비세는 거
성도 한 사람한테만 잘 부으면 해주잖아요. 그런 거, 그 정도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이 어필, 아까 김 목사 말한 어필해야 되고 노예에서 살려줘야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윤성교회 도와주고 이게 또 가야 되니까 그 반대로 하나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입양 운동만 제대로 그렇죠. 해서 그것만 잘 되면. 상당히 그 효과 있게 될 거고요. 정책이 뒷받침이 나올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예. 저희들 다 군목 부장 선임들이잖아요. 군성교부는 상비부는 1년마다 부장들이 바뀌어버리니까 예. 이게 연속이 안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 상비부에서도 연속될 수 있도록 부장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버리지 말고 서기가 올라가고 이걸 체질을 거기서 잡아줘야 돼. 그래서 그 업무 연수는 내년에 또 부장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유 목사님 끝나잖아요. 딴 사람 와가지고 전혀 몰라 이 내용을 이렇게 고민했던 딴 사람 와가지고 가끔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못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질이 멸면해지니까 예. 그걸 계속 몇 년간 한 10년 해줘야 이게 연결된다고. 목사님 장기 집권하세요. 그게 또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부장님이 김 목사님이 했던 것이 이제 정책 연구소를 그래서 별도의 정책연구소에 그게 하나의 파트를 해가지고 이걸 보존시켜 놓으면 좀 이제 하여튼 이번 회기에 할 수 있는 기반은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다음 회기가 바톤을 이어서 또 쌓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잘 될 겁니다. 다른 기타 안건사항에서 군목단 예, 군목단 예. 인원은 지금 66명인데 예. 계속해서 파이가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수적으로는 많지만 교단에서의 힘을 지원받는 거는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군인교회를 향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그렇고 군목교회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수양회나 수련회 같은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인원이 많은데 물론 너무 감사하죠. 7년 장학금까지 막 해주셔서 군선교사님들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저희도 압니다만 그러나 군목 오기 전까지는 혜택이 있었다가 군대 딱 와보니까 총회에서는 이 파이는 옛날 저희들 때 대위 중위 때 그 파이 그대로인데 이걸 66명이서 사실 피자 한 조각씩 나눠 먹으려니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힘 좀 써주셔서 군성교부 1년 4살이 1억 2천이죠. 1억 4천. 되게 쫙 끼어가지고 지금 배로 넣으면 그 돈 가지고 계속 쓰라니까 말이야. 지금 이제 이걸 쭉 보니까 우리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수록 좋고요. 많을수록 좋은데 또 한편으로서는 군선교사님들과 군목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군목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총신대 그 성교대학원가면 학비가 50% 감면되죠. 그거가 아직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되더라도 안 가면 끝이죠 그거야. 총시에서 50% 할인하고 있어요. 할인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군성교사님들은 안 되고 있죠. 군성교사님들 우선은 그 요라면 지금 같이 군성교사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되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좋은 기회예요. 그런 것들을 또 검토해서 노예 가서 투표 바로 해? 네? 군목 목사님 노예 가서 투표 바로 해? 네. 저희들 뭐 노회장님 선출 다 하고 저희들한테 로비도 하시고 한 표를 갖고 있다고. 그런 점들도 그런 점들도 그래 되더라고. 군성교사님들 학비 감면받는 거 확실합니까? 그 대학원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총신대학교 이렇게 아니 대학원 지금 군목 THM 과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 공지에 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대학원 MDB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제가 정확히 자, 다른 기타 통일사에서 말씀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요. 예. 구하시면 아니하시고요. 아까 기도하려다가 기회를 잃어버리신 박정기 목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군선교라고 하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 4대 기관이 모여서 협의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 더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